안녕하세요. 널리 야외 웨딩러를 이롭게 하자 홍익다람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야외 웨딩의 준비 기간 그리고 과정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통상적인 야외 웨딩의 준비 기간 그리고 과정.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저의 웨딩 케이스 6개월 만에 웨딩 준비했었던 일반적이지는 않은 케이스이고요. 첫 번째, 소소하지만 유의미한 꿀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준비 기간 그리고 과정입니다. 이 준비 과정을 크게 6가지로 나눠 봤는데 첫 번째로는 1년 전에 베뉴 항목입니다. 웨딩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요 베뉴 투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인기 베뉴는 오픈 시점에 내년 인기 시간은 마감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원하는 베뉴가 있다면 오픈 일자 확인해서 오픈런 하시는 게 좋고요. 원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베뉴 투어라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원하는 베뉴, 원하는 요일,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플래너 없이 웨딩을 준비하긴 했는데 플래너를 진행하신다면 베뉴와 동시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플래너 계약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스냅 부분입니다.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진행을 하는데 본식 스냅, DVD 그리고 아이폰 스냅인데요. 스냅 역시 1년 전에 마감되기도 해요. 이름 들으면 모두 아는 그런 유명한 곳들은 빨리 예약하는 게 좋고 그 이외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플래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웨딩 밴드. 이 웨딩 밴드를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저렴해요. 금이나 다이아, 명품 등 날이 갈수록 그리고 해가 바뀌면 금액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만약 하실 거라면 결혼 준비 시작하시자마자 게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예식일 기준 6개월 전인데요. 스즈메 그리고 보통 플래너가 있으시다면 이제 플래너 전속 리스트 중에서 분위기나 컨셉에 맞춰서 스드메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냅을 진행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스튜디오 없이 드메라고 해서 플래너 드메만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레스샵 지정이라고 해서 투어 없이 샵 바로 지정하고 진행하면 서비스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혜택을 크게 받으실 수 있고요. 메이크업은 평타 이상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원장급이나 또는 지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유명한 샵에 또 유명한 쌤들이 있는데 그 쌤들은 보통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식 메이크업 받을 때 검증이 되지 않은 쌤들을 만날 확률도 있어요. 지정비가 보통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값어치 있다 지정해서 마음 편하게 검증된 선생님께 헤매 받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예복은 맞춤 예복을 하기도 하고 렌탈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상견례, 혼주 관련된 것 그리고 청첩장인데요. 요즘은 날을 잡고서 상견례를 하는 추세이고요. 다음 혼주 관련은 양장 한복 또는 헤매 부분인데 야외 웨딩 기준으로 한복보다는 양장이 조금 더 자연이랑 잘 어울리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양장을 추천드리고 헤매 같은 경우에는 베뉴나 플래너 연계로도 할 수 있고요. 신랑 신부 헤매 받는 곳에서 같이 받거나 또는 출장 불러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첩장은 셀프로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업체를 낄 수도 있는데 과거 대비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더라고요. 청첩장도 예쁜 엽서처럼 사진 넣거나 또는 사진을 안 넣기도 하고요. 청첩장 제작하면 보통 모청도 같이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식일 기준 4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의 파트인데 청모, 그리고 디렉팅 미팅, 피부 네일 관리, 마지막은 휴식입니다. 이제 청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또 주위 친구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예식일 기준 3개월을 잡고 시작을 하면 예식 직전까지 힘들 수 있어서 예식 한 달 전 마무리로 일정을 잡고 약 4개월 전에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청모가 재미있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라 기한은 정해져 있고 만날
친구들은 많고 날짜, 시간, 위치, 장소 이런 거 정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한 달 전에는 마무리되는 걸 추천하고요. 다음은 3개월 전에 보통 디렉팅 미팅을 진행해요. 그 3개월 부근에 피부 또는 네일 시술을 그때는 꼭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마지막 예식일 기준 1개월 전에는 모든 준비 과정을 종결하고 휴식 취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덜 예민할 수 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 파트, 저의 웨딩 케이스인데요. 6개월 만에 웨딩 준비했었던 다소 일반적이지는 않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릴 건 저는 플래너 없이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지 않았고요. DVD 진행하지 않았고 디렉팅도 하지 않고 셀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별에 따라서 어떤 걸 진행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8월 저희가 만난 지 5주년 때에 뜬금없이 결혼할래? 그래! 라고 해서 웨딩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1년을 잡고 24년 9월이나 10월 하반기에 결혼하자 라고 예정했었는데 4월로 급 당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웨딩 준비는 23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예식은 24년 4월이었으니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10월에는 베뉴 투어를 가장 먼저 했고요. 6개월 전이라서 이미 마감된 곳들이 많았고 그래서 투어 가능한 곳도 한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 경기권 주로 야외 웨딩 그리고 일부는 하우스 웨딩으로 약 10군데 정도 투어를 했었고요. 본식 드레스는 모드니가 첫 투어였는데 5벌 중에 2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바로 결정을 했고요. 신랑 예복은 맞춤 정장으로 진행을 했어요. 10월 말에 셀프 스냅을 진행했는데 예식이 24년 4월이다 보니까 그 전 시즌이 가을이었고 시간이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시간을 내서 드레스, 구두 사고 수트 렌탈해서 고향 내려가서 스냅 촬영을 했습니다. 11월에는 이브 드레스를 투어하고 예복 가봉하고 10월에 이어 베뉴 투어를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웨딩 밴드 계약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드디어 베뉴를 계약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청첩장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을 셀프로 제작했어요. 이브 드레스도 페어리프트에서 예쁜 걸 발견해서 이때 결정을 했고요. 이제 24년 1월로 넘어와서 청첩장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잡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결혼식 전에 3월에 신혼여행을 가는 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타이트했고 그래서 1, 2월 진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매일 청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예복 최종으로 마쳤고 예식일 기준 3개월 전이라서 보통은 디렉팅 미팅이라고 하고 저는 제가 셀프 디렉팅을 진행해서 식사, 플라워, 렌탈 등등 업체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2월로 이어서 청모를 했고 이때 본식 스냅, 아이폰 스냅을 계약했고요. 저희는 좀 많이 늦게 한 편인데 최소 3개월 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월로 넘어와서 3월 초에 상견례를 했고요. 이때 사회자도 서치를 해서 계약하고 저희 헤매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플래너 없이 플래너 금액으로 아이웨딩 플랫폼 활용해서 헤매 계약하고 이제 혼주 출장 메이크업도 계약했고요. 저희 가족이 지방이라서 예식 전날 올라와서 묵을 숙소 예약했고요. 3월 10일부터 말일 28일까지 약 2.5주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플라워 최종 미팅, 의탁자 렌탈 최종 확정, 그리고 혼주 양장, 백화점 투어하면서 결정을 했고 제가 지방이다 보니까 올라오시기 어려워서 결혼식 전에 피로연을 했고요. 이때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됐는데요. 제가 씹는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각턱이라 보톡스 맞으러 갔는데 그 원장님께서 결혼식이니 신경 써주신다고
얼굴 전체에 보톡스를 놔주신 거예요. 미간, 눈가, 입가, 팔자, 콧볼 전체적으로 보톡스를 놔주셨고 이때가 예식일 기준 2주 전이었거든요. 보톡스의 기운이 하나도 빠지지 않아서 예식 사진 보면 진짜 부자연스러워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연미가 없어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식일 기준 한 달 전까지만 시술하시고 그 이후로는 새로운 시술은 비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4월에 본식 드레스 최종 가봉하고 저희가 유럽에서 셀프 스냅을 했었는데 그 사진들이 예쁘게 나와서 포토 테이블 대신에 아크릴 액자 크게 주문해서 놨었고요. 같은 시기에 웨딩 포스터, 엑스 배너, 웰컴 카드 작업하고 주문했고 마지막으로 예식 전날 음주류 트레이더스에서 사서 베뉴에 가져다 두고서 디데이 예식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저희가 4월 중순에 예식을 했는데 날이 좋다 못해 뜨거울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비가 온 것보다 훨씬 감사하게 날이 좋았는데 그날 거의 30도 이상으로 뜨거웠고 죄송할 따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두 예쁘다, 야외 웨딩 하고 싶다, 로망이 생겼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야외 웨딩 기준으로 소소하지만 유의미한 꿀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예식 준비 6개월 만에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는 조금 번거로운 셀프 스냅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만약 플래너가 있으시다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뉴, 스냅, 그리고 웨딩 밴드는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외 웨딩이라면 디렉터 꼭 추천드리고 귀찮다, 시간이 없다 하시면 플래너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스튜디오 촬영보다는 셀프 스냅을 추천하는데 조금 번거롭긴 해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추억 만들기도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와요. 포토샵 많이 하지 않더라도 표정이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예식이 25년 4월이다. 그러면 23년 가을에는 무조건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 일정을 그리고 계절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청첩장 모임은 예식일 기준 최소 2주 전에는 끝내자. 청모가 약 2, 3개월 정도는 소요되고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요거를 무사히 마치고 약 2주에서 한 달간은 스트레스 풀면서 필요하다면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이렇게 심신 안정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피부 시술은 3개월 전에 시작해서 한 달 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좋고 한 달 전에 새로운 시술은 비추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붓기가 안 빠지는 불상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네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네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2, 3개월 전에는 스타트해서 솜톱 길이나 모양을 예쁘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7번째는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예식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없었는데 식 전에 신혼여행을 가서 싱숭생숭한 마음도 정리하고 오롯이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진솔하게 대화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건데 유럽 스냅도 찍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좋더라고요. 이 신혼여행 없이 결혼식 했다라면 아마 정신없이 디데이가 끝났을 것 같고요. 해서 식 전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다만 예식 끝나고서 바로 복귀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지만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을 가거나 또는 결혼식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일정 여유를 두고서 최적의 시즌 맞춰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 컨텐츠 야외 웨딩 준비 기간 그리고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잘한 점, 추천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 영상 내용 동일하게 글로 정리해놨고 사진도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널리 야외 웨딩러를 이롭게 하자 홍익다람쥐였고요. 감사합니다.